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 보고 그 이야기 해야겠다 싶더라고. 뭐 이거 틀린 소리는 아니야. 그냥 우울감 자체는 이게 맞아. 방금 이 앤드류 테이트 이 영상 봤잖아. 이 영상 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막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것처럼 확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질환의 범위로 넘어갔다면 약물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삼수 끝나고 사수 결심해가지고 사수 준비하던 이 시절에 제가 했어야 되는 거는 사수 준비가 아니라 정신 치료 받는 게 우선이었던. 사수 때 상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일단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좀 한 중학생 이럴 때 이제 학교 폭력도 좀 당하고 좀 이렇게 성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강박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이제 엄청 자주 이렇게 놓였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정도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렇게 힘든 사건들이 막 생기고 나서 이제 태권도 띠 같은 걸로 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다 생생하게 나는데 딱 그렇게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바닥인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 그게 이제 내 몸무게를 못 이기고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산 거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자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났죠. 그 압박받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막 학교 폭력 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좀 벗어났지. 막 어떻게든지 막 친구 사귀고 좀 그 당시엔 또 그런 거 있잖아. 또 어린 애들 막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막 뭐 약간 어깨에 좀 힘 좀 두고 다니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약간 그렇게 좀 머리를 써가지고 얘네들이랑 있으면 그래도 동네에서 좀 쫄릴 일 없다 싶은 애들이랑 막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슬슬 이제 막 그런 이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일치 안 했고 막 나 생각 같은 것도 전혀 안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 이 이야기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좀 나아졌는데 그때 딱 내가 기억하는 처음 증상이 그거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엄청 조여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왜 이러지? 막 이제 옆에 막 괜히 이런 것들이 막 무섭고 이제 숨을 몰아쉬게 되니까 혈중 산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지거든. 살짝 막 쓰러질 것 같고 머리에 뿌옇게 뭔가 연기가 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나는 얼굴이 진짜 창백해져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 그게 뭐 이상한 증상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증상이고 무슨 질환이고 이런 이제 인식도 전혀 없고 막 불안한 그런 감정인 줄 알았어. 그 이후로 이제 공황불안 증상이 이제 잊어버릴 법 하면은 이제 한 번씩 그 공황불안 증상이 돌고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ADHD도 좀 있었지 내가 그때.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ADHD고 뭐고 이런 인식이 전혀 없었고 나는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진짜 야자 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내가 막 뛰쳐나가고 막 야자 때 막 혼자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나는 약간 쟤는 좀 문제 있는 학생, 쟤는 괜히 튀는 행동하는 학생, 쟤는 왜 저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거꾸로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신기했어. 쟤네는 씨발 이걸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지?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ADHD가 그때 이제 제일 심했던 때였던 것 같아. 고등학교 1, 2학년 때요. 그런 것들이 병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2018년에 서울 올라와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지내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점점 그때 이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제 공황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졌어. 혼자 살다 보니까 2018년에 그것도 있었지. 내가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그것도 중학생 때 한참 힘들 때 화나고 억울한 그 속 감정을 제대로 표출을 한다거나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거나 사과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마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지. 그러니까 일종 선이 있는데 화나는 그 게이지가 여기까지 차오르다가 이걸 딱 지나면 이제 행동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거야. 막 길거리에서 막 씨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면 진짜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화나면 물건 던지고 막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지. 20살 8월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재검 판정이 떴지. 그 신체 검사에서 물어보는 거에 성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답변 다 하고 그랬는데 재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 살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처음부터 그냥 약 주고 아마 이거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 공황 불안 이런 거 이제 의심된다는 이제 소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약을 받아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철이 존나 겹고 아 굳이 약을 먹어야 되나? 왠지 괜한 이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 그냥 안 먹어버리고 그대로 쭉 갔어. 2019년에 그 상태에서 이제 삼수를 결심하고 삼수를 시작하면서 나한테 닥쳤던 환경들이 좀 많이 가혹했어요. 삼수생이라고 해봤자 21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겪어야 했던 그 환경이 어땠냐면, 일단 공부 가망 없는 게 제일 컸지. 너무 늦게 공부 시작했으면서 뭐 씨발 투 과목을 하니마니 그런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울증의 한 그 증상이었던 거지. 조증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과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과다하게 포장된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조울증의 증상이거든.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부터 조울증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그 전에는 공황불안이라든가 간헐적 폭발장 이런 거는 고치긴 해야 되지만은 그게 막 일상생활, 그러니까 평상시 상황에는 괜찮거든. 화가 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공황불안이 생길 때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조울증은 그냥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치, 이제 수결해서 욕박으면서 급발진한 것도 조울증 때문이었구나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인터넷에서 막 욕도 막 존나 하고 나한테 이제 먼저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괜히 이제 더 심하게 저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랬던 것들도 그 증상이 좀 있었죠.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그때 닥쳤던 이 환경이 가망 없는 공부 상황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일단 그 법적인 사건에 연루됐던 거. 그 사건이 이제 진행하는데 이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사건이 결국엔 끝까지 이제 미뤄지다가 법원의 재판장까지 다 가서야 이제 공소 기각이 되고 끝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압박감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환경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또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나를 보는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악플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았어. 막 하루에 진짜 뭐 5분에 5개씩 막 1분에 5개씩 막 글이 존나 올라왔어. 그냥 내 이야기만, 그 수능 갤러리였는데 이제 그런 글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고, 네 번째가 이제 돈 문제가 있었지. 돈 문제. 삼수를 하다가 도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삼수생이라고 해봤자 나이가 또 21살밖에 안 되잖아요. 21살이면 사실 그렇게 막 많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한 거지. 돈 계산도 제대로 해놓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독서실비 내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제 돈 없어가지고 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밥값도 계산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다 구걸하고 막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겨우 밥 먹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몰렸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 19년에 내가 조울증이 발병되고 진짜 심각한 증상들까지 생겼던 이유를 꼽아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제 좀 상세한 설명. 그 당시에 이제 삼수 사수 때 내 증상이 어땠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적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2019년 이제 삼수하던 시절 8월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금연을 하고 있었거든. 이제 담배를 안 피고 있었는데 담배 냄새에 그래서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야. 담배 냄새 맡기 싫고 막 맡으면 진짜 짜증나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 피는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머리 끝까지 받아 있었던 상태였거든. 이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면서 이제 가는 걸 보니까 이 담배 냄새가 이렇게 확 오니까 진짜 순간 이게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아이 하면서 진짜 존나 크게 그냥 소리를 질렀거든. 딱 소리 지르고 나서 이게 머릿속으로 내가 이라고 소리치는 상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소리를 지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진짜 느낌이 엄청 이상한데 그 진짜 아예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 욕한 게 현실이었나? 내가 방금 욕하는 상상을 한 건가? 아예 구분이 안 가. 그냥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난 진짜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했나 보구나 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막
아, 나 방금 무슨 짓 한 거지? 이러면서 밥 먹으러 이제 고개 푹 숙이고 가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때쯤은 이미 나는 진짜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정도의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시절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회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또 병원을 안 다닐 때여서 그때는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던 행동들이나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질환에 의한 거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건 기점으로 수능 끝나면 정신과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확실히 하긴 했었지. 그 전에는 내가 막 뭐 정신적으로 진짜 아픈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사수 준비를 했었다고 했잖아. 삼수 끝나고 나서 그것도 있었지. 그렇다고 수능은 나는 수능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때는 그냥 눈깔이 돌아가 있었어. 나는 그때 수능이 아니면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수능이 아니면은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적 갈등 이런 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인과관계 오류였겠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건데 수능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뭐 치료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수능으로 향했던 거야. 그때는 그냥 그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왔어. 그때는 수능 못 치면 나 이번엔 죽는다 이게 뭔가 수식어로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이었어. 그 정도로 이제 수능에 매달려 있던 때라 가지고 이제 정신과적인 리스크도 해결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병원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지. 2019년 12월 그쯤부터. 근데 이제 정신과 질환이 뭐 감기도 아니고 가가지고 약 좀 먹고 좀 그런다고 해서 바로 팍 낫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틀린 설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환자 입장에서 느끼기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는 거야. 증상을 들어보고 의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약을 처방을 한단 말이야. 이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당장은 잘 맞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잘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꼭 적어도 처음에 진료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가서 약을 계속 조정을 해야 돼. 이 약을 먹었는데 어떤 것 같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는 기숙학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그래 그럼 괜찮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기숙학원에서 이제 외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막 한 달에 한 번 제 겨우 가가지고 이제 약 뭉탱이로 받아오고 그냥 그거 먹고 부작용 있어도 막 이제 악으로 깡으로 막 그냥 부작용 그냥 그대로 이제 다 견디면서 막 약 먹고 그랬었지. 그치 일주일 아니더라도 문제 있으면 3일 뒤라도 바로 가야 한다고 아주 좋은 채팅을 쳐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받았던 약이 ADHD 약이랑 이제 조울증 그 양극성 장애약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공황 불안 있을 때 받는 약. 근데 아무래도 약 조정을 계속 못하니까 부작용이 이제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게 좀 점점 심해졌었고 그러다가 진짜 막판 사수 한 10월, 11월, 1월 때는 그땐 진짜 지옥을 걷는 것 같았지. 그땐 좀 심했어. 내가 그때 먹었던 약이 용량이 처음에 이제 25ml를 내가 처음에 처방을 받았었거든. 이걸로 이제 도저히 절대 안 돼가지고 50ml, 100ml 늘리다가 그게 이제 원래 기준 용량이 기본 25ml야. 25ml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약인데 그걸 이제 제가 200ml까지 늘렸어요. 결국엔 200ml까지 안 늘리면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조절이. 처음에 이제 처방을 해서 그 정도 양으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정도의 그 조증 상태가 있었다 보니까 의사가 이제 더 늘려야겠는데 더 늘려고 이걸로도 안 되는데 더 늘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수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심해졌죠. 사수 수능 끝난 그 당일에는 괜찮았어. 당일에는 이제 뭔가 시원하고 후련하고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뇌 이런 게 다 해결된 것 같고 엄청 후련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대입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마킹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수학 가채점표를 좀 잘못 적어와가지고 희망이 그래도 있었어. 그때 내가 수학 가형 80점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27번이랑 28번은 이제 제대로 풀었었거든. 나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풀었던 거여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맞았으면은 이제 80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물투가 2등급은 나올 줄 알았지. 그때 제가 48점이었는데 물투 그래도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적표를 까보니까 수학 가형은 72점에 4등급 나와있고 물리2는 2등급 증발해가지고 3등급 나와있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힘들어지는데 그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그때 진학사 상으로 계속 2칸이었거든. 체교 한번 써보려고 했었으니까 2칸이어가지고 가망 없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초인가 그쯤에 이제 그 3칸이 뜨는 거야. 진학사에서 3칸이 뜨길래 3칸? 3칸? 3칸이면 살짝 해볼만한데? 싶었어.
그러니까 원래 계속 두 칸이었는데 세 칸이 뜬 거니까 그래도 두 칸보다 할만하잖아. 그나마 희망이 좀 들잖아. 그리고 내가 보통 생각으로 사수를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사수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거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던 거지. 어? 평생 안 해봤던 그 최대 입시 운동을 갑자기 하니까 부상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존나 막 시켜가지고 이제 바로 부상 나고 이제 좀 그래도 부상 좀 회복 어떻게든 회복하고 가야겠다 실기 시험장에 하고 이제 회복하고 실기 시험장 갔다가 시험장에서 그 제자리 벌리뛰기 하는데 그 뒤에 한 과목 남아 있었는데 농구 레이업슛 남아 있었는데 제자리 벌리뛰기 하다가 다리 또 부상 당해가지고 그 마지막 농구 레이업슛 하면서 이제 쩔뚝쩔뚝 거리니까 계속 실격당하고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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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냥 그 서울대 그 체육 교육과가 쓰는 그 대강당에서 사람들 막 몇백 명 모여 있는데 그래 버리니까 그냥 그날 이후로 아예 죽을 계획만 세우고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날짜 정해가지고 죽자 이 생각만 가지고 2021년 보냈지. 진짜 실기 잘 됐으면 비벼볼만 했었어 그때. 왜냐면은 그 시절 이제 이과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그때는 투 과목이 필수였잖아. 근데 문 이과를 따로 뽑아 체육교육과가. 근데 이과는 그럼 투 과목을 해야 되잖아. 투 과목을 하는 체육교육과 준비생이 전국에 한 명이라도 있겠냐? 납득이 가시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최악을 찍었던 게 21년 초 중반 한 6월 7월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때는 아예 그냥 그 해의 느낌 생각과 계획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였어. 아 올해 가기 전에 계획 세우고 죽자. 날짜도 다 정해뒀었고 원래 2월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가지고 11월 그래 그래도 과외 한번 해보고 이번 수능 끝나고 그냥 깔끔하게 가자. 그 전에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그나마 세상에 줄 수 있는 도움 같은 거 최대한 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유튜브 했던 마음가짐은 그거였어. 막 채널 커지고 이런 건 진짜 바라지도 안 하고 당연히 이 채널 영상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영상들이 남아 있음으로써 내가 죽고 나서도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게 그게 목표였어 그때는. 국어 솔루션 했던 거나 유튜브 했던 이유도 다 그런 거였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제가 아팠던 이야기, 우울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극복한 이야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 그거 하기 전에 살짝 이제 물도 좀 마시고 그래요 씨발 이제 그동안 이제 질문 좀 받다가 극복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신체에 대한 그런 비하성 발언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김유님이 만개지. 감사합니다. 돈을 쏜다고 해서 내가 뭘 해줄 수가 없다니까. 미안한데 난 뭐 리액션도 없고 돈을 쏘면 내가 미안해 그냥 못 해주니까 뭐 해줘야 되지? 약간 한번 크롭티 한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고맙다고는 알아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다시 다니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대학 다시 다니면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포기했으니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학점 잘 따는 거 제일 하고 싶죠. 그럼 병을 인식한 이후로 인지 기능과 같은 수행 능력의 저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 당시에는 일단 사수할 때는 저하가 일어나면 내가 이제 안 되잖아. 일어나면 이제 안 되는 환경이잖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료는 꾸준히 이제 어떻게든 약 계속 먹으면서 좌절하고 막 계속 고민만 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앉아서 하긴 했지. 수능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내가 안 되겠는 거야. 정신적으로 이제 못 버티겠는 거야. 지금의 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수능을 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수학 가형 실력이 끝까지 안 올랐으니까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내걸고 지금 수능 치고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고 내 실력이 안 오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 미친놈 마냥 나는 지금 사실 수학 가형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다. 1등급도 아니었고 그때 30번 빼고 다 맞추는 실력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어. 이거 들으면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땐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나 얼마 전부터 푸는 실전 모의고사마다 족족 다 96점 나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어. 일부러 그렇게 해야 이제 나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속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스스로가 수학 가형 96점 실력이라고 믿었어. 진짜로.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안 됐거든. 버틸 수가 없었어. 그런 자기 최면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 그때는. 실전 모의고사 풀면은 막 80점도 나오기 힘든데 수능 2주 남은 시점이면 사실상 그게 자기 실력이랑 마찬가지잖아. 그걸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냥 자기 최면이라도 시켰단 거지. 자기 최면 풀리는 순간에 한꺼번에 힘들어지지 않으면 하는데 저는 이제 수능 수학 다 풀고 나서 이제 풀렸고요. 지금은 거의 다 나은 거냐 했는데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관해 상태라고 소견서를 받아서 다 나와서 군대까지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극복한 이야기를 할 거고. 21년 8월 내가 꼭 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이제 이때부터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먼저 되기 전까지 진짜 차분히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질환은 진짜 완치 안 되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나니까 진짜 진이 다 빨리네요.